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뒤집는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7세 한 은퇴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그냥 놀기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그냥 논다고 하면 체면이 구겨질까 걱정이 스치시나요? 어쩌면 아직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불안감, 그 죄책감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갇혀 살아온 감옥의 정체입니다. 실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억지로 일하는 시니어의 평균 수명이 여유롭게 노는 시니어보다 무려 7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정답처럼 믿어온 놀면 안 된다는 신념이 사실은 삶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바로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냥 놀기만 하면 나태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속삭임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속아 살아온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여유롭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서 첫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밀려오는 묘한 공허함, 30년, 40년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그 어색함 말입니다. 65세의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최인수 씨도 바로 그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은퇴 후 3개월 만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던 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울리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오직 자신만 홀로 멈춰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마저 잃어버리는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로만 나를 정의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었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걸까요? 내가 의사였다고, 선생님이었다고, 사업가였다고 해서 내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은퇴했다고 놀기만 하면 병나, 뭐라도 해야지. 연금만으로 부족하지. 장사라도 해봐. 요즘은 퇴직하고 카페 차리는 게 유행이래요.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노는 건 게으른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며 잘못된 일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은 선이고 휴식은 게으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기에 놀면 망한다는 생존 본능이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요. 최인수 씨는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유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 평생 다녔던 직장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지치고 더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놀지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김정희 선생님은 은퇴 후 최인수 씨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밤에는 내일은 뭘 하지 하는 막막함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가다, 서예다, 노래교실이다 하며 바쁘게 무언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김 선생도 몇 군데 따라가 봤지만 왠지 마음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딱 1년만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녀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둘러 밥을 차리는 대신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5분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늘 차를 타고 지나쳤던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보고 빵집에서 갓 나온 빵 냄새를 맡으며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꾸벅 졸기도 하고 수십 년 만에 먼지 쌓인 LP판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살아왔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늘 달고 살았던 소화불량과 두통이 사라졌고 밤에는 눕기만 하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마음속에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된 놀라운 현상입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스스로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치유해 줍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김정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 속에서 마침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여유가 삶을 바꾸는 모습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혈압,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위험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보험이었던 겁니다. 해외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치매 발병 확률이 48% 줄어든다고 합니다. 놀면서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66세 윤선희 씨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터니 씨는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직장과 가정에 치여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혼자 집에서 흥얼거리며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합창단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함께 연습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축제와 요양원, 경로당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매로 말이 없던 어르신 한 분이 노래를 듣고 따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좋아서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합창단이 구청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매달 약 3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작은 경제적 여유까지 안겨준 것입니다. 선희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노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 삶을 살리는 힘이 되었어요. 결국 선희 씨는 억지로 일하려 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 보니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작은 일거리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60세 이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이자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때는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 결과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이후부터는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끝없이 쫓아온 부와 성공은 어느 지점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는 무한한 성공이나 무한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충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었을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웃었던 순간, 배우자와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친구와 나눴던 진솔한 대화, 바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온전히 잘 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3가지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노는 것이 행복하다 해도 다음 달 생활비랑 병원비가 걱정되면 그 휴식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잘 논다는 건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평균 금액 혹은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은퇴 후에는 월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한 부부는 자신들만의 충분한 돈의 기준을 찾기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경조사비, 불필요한 보험 등 이제 나가지 않을 돈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두 사람이 큰 욕심 없이 사는데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몸의 자유입니다. 은퇴 후 진짜 복은 뭘까요? 저는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섭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장보기, 심지어는 평범한 산책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몸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리듬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논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자유가 아니라 무기력한 방치일 뿐이며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짜 자유는 리듬과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더 빛이 납니다. 시간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에 뼈대를 세워주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든지 주말에는 취미 모임을 나간다든지 이런 리듬이 잡히면 놀아도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고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토록 애써온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은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묘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비우게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깊이를 더해 줍니다. 혹시 생각이 많아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되새길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켜온 나에게 평생 성실히 일해온 내 손과 내 어깨에 정말 수고 많았다는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나 자신을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해질 만큼 지치고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평생을 해야만 하는 것들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가 될 필요도 누구의 보호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놀이는 몸과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책을 읽으며 몰입하는 시간, 친구와 두런두런 차를 마시는 시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 노는 법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오래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기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60세 이후는 잃는 시간이 아니라 되찾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 단순한 여유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애쓰셨나요? 이제 그만 아등바등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성적표로 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잘 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